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2일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2017년 선거연구회 연구수행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과 전국 대학생 고등학생 토론대회의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선거초대서 오늘 첫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6월 2일 2017 선거연구회 및 직원연구관 연구수행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2017 선거연구회 및 직원연구관 연구수행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선거와 정치제도를 다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거연수원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원들 중에 지원연구관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발표 및 토론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조율된 멘티 교수님과의 면담이라든가 코멘트, 그리고 올해 선거연구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선거연구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선거연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실무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 실무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콘텐츠가 더욱 요구되는 만큼 제도연구부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선거연구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제작 개발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수원도 여러분의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준근 사무관이 연구수행 및 제도연구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했으며 주선미 교수가 연구과제 및 논문 작성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논문을 단순히 잘 쓴 논문, 이상적인 논문, 이론적인 논문 그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그런 논문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말씀 그런 것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7 연구수행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17년 대선 제외선거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아니면 제외선거제도 연구, 그리고 소제목을 넣는 거예요. 작은 제목은 2017년 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 정보통신기술 활용 현황 비교 연구, 선거운동법규 개정 방안, 투개표와 투명성 확대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총 21개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 25명의 연구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4시간가량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단체 참관 확대를 통한 선거관리 과정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공공행정 분야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구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2017 선거연구회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자유로운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선거연구회 운영 방안을 토의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9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거연구회는 선거 및 정치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발족했으며 매년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해 선거 및 정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이만을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과 제1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및 제1회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에 공동 주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토론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은 제1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및 제1회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에 공동 주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총장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은 8월 3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토론대회를 적극 지원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앞으로도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유권자 및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토론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에서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 우리 사회 이슈 및 화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선거 초대석,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만을 아나운서가 직접 주인공을 만나고 오셨죠? 네,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선거와 정치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운 자리였습니다. 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선거 초대석 함께 보시죠.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만큼 바쁘게 활동하신 분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TV, 라디오, 신문, 거기에다가 KBS 개표 방송에도 출연하셨다고 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학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과 또 학교에 뭐 행정 관련한 일을 좀 맡고 있어서 거의 매일 학교에 나가고 또 이제 대학은 곧 종강입니다. 이제 그래서 곧 방학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서 교수님 앞에 앉아있는 기분인데요. 또 며칠 전에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해요. 어떻게 네. 학회 일정으로 다녀오시게 되신 예, 건가요?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하고 중국의 사회과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책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이게 뭐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아마 전체 국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을 다 합해도 아마 그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 중국 사회과학원과 우리 학교에 있는 제 인간과 정치연구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19대 대선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헌정사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 있는 선거거든요. 대통령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역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뭐 평가, 심판, 그다음에 교체의 의미가 강한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던 것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관위는 사실 뭐 보궐선거였냐 보궐선거가 아니었냐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졌던 헌법적 그 의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2달 전에야 비로소 가능했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이제 2달 전이었지만 그 전에도 일부 예상은 가능은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2달여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주어진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선거 과정과 선거 후에 정권 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과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파면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선거가 잘 마쳤다는 것에 또 마지막에 당선증 교부를 할 때 저는 그 이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컸다.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로 손꼽히시는데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제가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럿 중에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 관련한 분야를 같이 연구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민주화된 완전한 의미의 선거라고 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나 정당이나 의회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가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2번 또 이번에 3번째 이제 경험하면서 좀 더 민주주의가 성숙돼 가는 과정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국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학의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이러저러한 계기에서 시작이 됐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치의 핵심은 선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있어서 선거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정의와 의미를 규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과 연구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것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선택보다는 두 사람의 선택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또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적절한 선택일 것이다라고 믿는 게 선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선거란 선택과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의무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의식이? 그럼요. 아무래도 그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참여의 선거가 좀 늘어나게 된 것 같고 또 시민들의 의식도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출구조사라고 해서 왜 네. 선거 끝났을 때 나오자마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조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출구조사조차도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대답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선택을 밝히는데 이렇게 크게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좀 선거가 많아지면서 제도적인 변화도 많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동아일보의 매니페스토 평가단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가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나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대에 미치고 있다, 뭐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책 선거, 뭐 이제 매니페스토 선거, 이제 굳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참공약 선거, 뭐 정책 선거, 다양한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못해서 적절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매니페스토 선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1차적인 거, 뭐 2차적인 거, 그러니까 뭐 지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또 지역 같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고급스러운 쪽으로, 좀 더 합리적인 쪽으로 이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된 것이고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의 요인이 뭐냐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닌데, 그게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비합리적인 것이냐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정치가 좀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좀 더 완숙하게 되려면 좀 정책에 바탕한, 정책적 차이에 바탕한 사람들의 선택이 많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대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정당학회의 회장으로 역임을 하셨다고 해요. 네. 한국정당학회는 어떤 단체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일까요? 저는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그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학회가 정치학회라는 게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학 안에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정당, 뭐 선거, 의회를 전공하는 걸 정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정치 과정의 가장 핵심이 이제 정당과 선거입니다. 또 의회고, 따라서 정당과 선거, 의회를 연구하는 학회의 한 분야로 이제 정당학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한국 선거학회라고 하는 학회도 있습니다. 뭐 선거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 뭐 정당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라고 볼 수 있고, 또 의회와 관련된 학회도 존재를 하는데, 이 세 분야를 합해서 이제 정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정치 과정의 한 축을 이루는 학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한국정당학회가 200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치학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또는 정당학회와 같은 정치 과정의 학회뿐만 아니라 많은 학회가 중앙선거관리와 함께 나름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당학회나 정치학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와 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지금 막 끝났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제 선거 후 조사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와 또 향후 대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선거 과정에 이제 그 매니페스토 선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진행 중인 건 하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선관위 역할과 관련된 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관위가 선거의 단순 관리 기능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나름의 역할 정립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미국 선관위를 한번 우리나라 선관위와 비교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 무엇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관위가 앞으로 향후 지향해야 할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업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100세 시대에는 어떤 직보다는 업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직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업 자체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직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능력의 척도일런지도 몰라.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네. 따라서 제 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분명해진 것 같고, 내 필요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그 필요에 좀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결부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그 필요와 또는 어떤 의무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 선택과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선거의 완결은 책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반쪽에 불과한 거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선택도 안 해. 참여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참여는 당연한 건데, 이제 50%에 지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책임이 뒤따를 때 완결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 공동체의 결정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박명호 교수님과 함께 정말 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자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박명호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 선거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